네, 과연 기획부동산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그 기획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 초년생들이나 30대 초반이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타겟이 되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다 싶으면은 뭐든지 가서 제 눈으로 좀 확인해 보는 그런 그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는 돌을 아십니까? 여기도 직접 끝까지 따라가 본 적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가본 적이 있고, 뭐 다단계 회사 이런 것들도 도대체 거기서 뭘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직접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기획부동산도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제 기획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 기획부동산이라는 곳을 가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차에 전단지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이 와이퍼에 전단지가 꽂혀 있었는데, 웬만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버리잖아요. 제가 버리려고 봤는데,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아파트를 반 가격에 살 수 있는 조로의 찬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뻔히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사기꾼 같고, 뭐 이런 거에 누가 현혹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냥 다 버리잖아요. 그때 제가 그 송파구였는데요. 마침 그때 제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좀 준비를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게 됐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아파트 가격을 반에 판다고 얘기를 할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저도 지금 아파트 좀 이렇게 매매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싸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젊은 아주 그때 제가 나이가 한 8, 9년 전이었으니까 30대 초반이었죠. 젊은 저보다도 좀 더 젊었던 것 같아요. 한 20대 후반? 뭐 많아봐야 한 30 정도 되는 친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뭐 말을 유창하게 해요. 우선은 뭐 설명 들으시려면은 저희 사무실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을 잡고 이제 주소대로 갔더니 일단 위치가 그 사무실 위치가 역삼동입니다. 그냥 봐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역삼동 사무실 건물. 회사 건물에 주차를 하고 이제 올라오라고 하는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사무실이 제가 언뜻 보기에는 한 80평에서 한 100평 정도 돼 보이는 굉장히 큰 사무실이고요. 인포메이션 테이블이 일단 고급스럽게 짜져 있고 매장이 아니고 회사에 딱 들어가니까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고급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한 두세 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 이제 방처럼 꾸며놓고 유리로 문이 다 되어 있죠. 우리 보통 이게 보험 사무실 가면 좀 그런 경우 많죠. 이렇게 양옆으로 쫙 길게 되어 있습니다. 방이 한 양옆으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될 것 같았어요. 그 방 중에 한 곳을 들어갔더니 원탁 테이블이 있어요. 다단계 회사랑도 조금 유사한 느낌이었어요. 원탁 테이블에 이제 딱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하는 인포메이션 아가씨는 굉장히 예뻤고요. 굉장히 예뻤고, 그 사람이 이제 담당자 꼭 불러드리겠다고 하고 커피를 한 잔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젊은 친구가 와서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얼마짜리 아파트를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얘기는 다 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아파트를 살려면, 이 반값 아파트를 살려면 우선은 아파트를 당장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재개발되는 빌라를 사야 된대요. 재개발되는 빌라. 재개발될 빌라를 사면은 이게 재개발 확정이 났을 때 보상을 많이 받게 되고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거기에 1순위로 들어가는데 1순위 될 때 살 수 있는 가격이 뭐 70% 정도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일단 내용은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제가 하는 질문에 다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은 하나하나의 논리적인 이야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무너져 내리는 빌라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빌라를 사야 되는데 이 빌라 그러니까 곧 재개발이 되는 빌라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한 30년 정도 된 빌라겠죠? 굉장히 오래된 빌라인데 이 빌라를 사야 된대요. 근데 이 빌라가 가격이 시세보다 한 4천만 원 정도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빌라를 한 개 사야 되는데 이게 뭐 한 열 몇 평 정도 되는데 이 빌라 가격이 시세는 한 1억 정도 가는데 이걸 1억 5천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그냥 사면은 1억인데 이걸 이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사게 되면은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1억 5천이냐 왜 이렇게 비싸냐 시세보다 그랬더니 자기들에게 수익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혜택을 받으려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이제 이 빌라를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자기들의 수수료도 거기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게 아파트로 바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궁금한 점.
그 말은 다 맞는데 그러면은 이 빌라를 샀을 때 여기가 재개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제가 이제 몇 번 알아봤더니 재개발되는 빌라는 재개발이 결정이 됐을 때 매매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매매가 안 되는 건지 재개발이 결정이 났을 때 매매를 했을 때는 보상을 못 받는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확정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서류상에 재개발이 확정이 나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재개발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느냐? 자기 부동산의 이제 사장님, 이제 기획부동산의 사장님의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좀 용어를 좀 정리를 할게.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건지 아닌지는 저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말하기 편하게 기획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기획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기가 아니고 그냥 그거는 또 어떤 부동산의 일종이라 그러면은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기 회사 대표님이 구청장이랑 친하대요. 구청장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이미 재개발될 곳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청장한테 자기가 듣는데요. 그걸 듣고 결정이 되는 걸 이제 공식화되기 전에 이제 정보를 알고 있고 그걸 이제 뭐 그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거죠. 뭐 그것도 말은 돼요. 그 구청장이랑 정말 절친일 수도 있겠죠. 절친이기 때문에 여기가 곧 재개발될 건데 그 정보를 미리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믿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이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정말 이제 빌라를 하나 사서 재개발이 되고 보상을 받고 1순위로 입주를 하게 되면은 저렴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장 첫 단추 이게 만약에 샀는데 재개발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여기에서 제가 이분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역삼동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이 등록이 된 지가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부동산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 10년 됐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충 감이 오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10년 됐다고 해놓고 왜 사업자 등록증에는 1년밖에 안 됐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회사가 사실은 이제 이 일 자체가 약간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사업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전 사업자는 어디였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무실도 계속 이사를 다니고 사업자도 계속 바꾸고 여기서 또 감이 오죠. 그래서 그러냐 뭐 사업자를 자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의심은 가죠.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실제로 아파트를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떤 비판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많이 들었었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빌라를 매매 계약을 하진 않았었지만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러면 어디에 빌라를 사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이제 계약금을 넣기 전까지는 그 빌라 정보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는 있죠.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사지를 않고 빌라의 주소만 알고 나중에 다른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그 빌라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친구가 못 알려주는 이유도 인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이제 꼬셨죠. 살 건데 내가 매매를 할 텐데 그래도 이제 내가 살 자리를 한번 보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사진 찍으면 안 되고 메모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도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지도책을 파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오더니 눈으로만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딱 제가 저한테 추천했던 빌라를 보여주는데 거기가 개봉동이었어요. 개봉동. 개봉동이면은 아마 제 생각에도 좀 이렇게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좀 노후된 지역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딱 보여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놨더라고요. 그 건물을 그 건물 전체를 이제 파는 건데 빌라 한 층을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빠르게 주소를 외웠어요. 그걸 보고 주소를 외우고 이 친구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사진을 딱 찍었죠. 찍어가지고 주소랑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곧 결정을 할게요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살지 말지를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단 매매는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재개발이 결정이 되고 언제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죠. 빌라의 한 층은 제 건데
이제 그 구청에서 재개발 결정이 나고 철거를 하고 거기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짓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죠? 2, 3년 걸리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최소 3년 후에 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재개발이 결정이 나고 철거하는 데까지는 적게 빠르면 6개월, 오래 걸리면 1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도 경험이 있을 테니까 평균적으로 얼마큼 걸리냐. 평균적으로는 한 8, 9개월 걸린대요. 그래서 그 정도만 있으면 결정이 나는구나. 뭐 자기는 확실하대요. 100%래요. 뭐 자기도 새 채나 사놨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길래 실제로 그럼 샀으면 그 등기를 보여달라 했더니 세금이 많아서 자기 이름으로는 지금 안 샀대요. 가족 이름으로 사서 그걸 보여줘도 믿을 수가 없을 거래요. 완벽하죠, 논리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막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제 어떤 빌라인지는 제 눈으로 주소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제 곰곰이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고 내가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결론은 믿을 수가 없어서 안 사는 걸로 결정을 하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그걸 샀을 때 정말로 이제 재개발 결정이 나고 아파트 보상금 받고 1순위로 입주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결론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지만 그 빌라를 찾아가 봤어요. 빌라를 찾아가 봤는데 이제 그 주소지에 있는 빌라 번지수대로 갔더니 진짜 너무 오래된 빌라인 거예요. 너무 오래된 빌라고 정말 내일이라도 철거를 할 것 같은 거였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주위에 부동산을 2군데를 가봤어요. 2군데를 가서 이제 혹시 저기 무슨 땡땡땡 빌라 저기 매매 많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매매가 많이 나왔대요.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한 6,500에서 한 7,000 가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부동산한테 들었던 가격은 1억에서 1억 2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천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세 여기서 뻥튀기를 했구나. 물론 이제 자기들이 마진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이해는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저 빌라 뭐 재개발은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재개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당연히 그 정보가 새에 나가진 않았겠죠. 이 사람 말대로라면 저한테 소개를 했던 기획부동산 그 직원이라고 한다. 그 직원 말대로라면 새어 나가진 않았겠죠. 아무 부동산도 그런 얘기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1년 기다려 보는 거죠. 어차피 저는 이 빌라를 살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1년 후에 여기가 예를 들면 재개발 이게 붙는다든지 이렇게 결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1년 후에. 그래서 어차피 안 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1년 후에 여기 와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캘린더에 적어놨어요. 1년 후에 한번 와보자. 그래서 그런 걸 마음을 다 비우고 이제 저는 일을 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철거? 전혀. 그대로 그냥 잘 서 있더라고요. 그 오래된 건물이. 근데 1년, 길면은 1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기다렸다가 확인을 해보자. 지금 10년 지났거든요. 정확하게는 9년 지났거든요. 9년 지났는데 제가 한 7년 지났을 때 가봤나? 7년 지났을 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개봉 갈 때 한번 가보자 생각 한번 했었거든요. 한 7년째 지나가지고 갔을 때도 그 건물 그냥 잘 있어요. 철거도 하지 않고 뭐 거기 내놓은 자리는 가격은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올랐더라고요. 매매 가격이. 매매 가격 조금 올랐고 뭐 철거되는 거 전혀 없고 뭐 재개발 물어봤지만 재개발 전혀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기획부동산에 당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이제 그 시세가 한 6천만 원 가는 빌라를 이제 한 1억 이상 뻥튀기 해가지고 팔아먹는 게 이 기획부동산의 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도를 아십니까? 이 내용도 도를 아십니까도 제가 가봤거든요. 제가 나중에는 조금 또 다른 시간이 좀 되면은 도를 아십니까도 한번 리뷰를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재밌습니다.